얼마 전에 상담해드린 분 중에 코인 노래방 하나를 오토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었는데 사업 확장에 한계가 느껴져서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책임감이 엄청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창업을 했고 매장 운영도 잘해서 코인 노래방에서만 월 5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어린 나이에 부장까지 다셨더라고요. 심지어 퇴근 후에는 아이와 너무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척척 잘 하시는 1등 남편, 1등 아빠였습니다. 제가 이날 사장님에게 꼭 지켜달라고 당부드린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책임감 갖다 버리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무책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뭐 야근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뭐든 상관없이 맡은 임무는 반드시 수행을 해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 충성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맡은 일을 항상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믿고 맡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던 것 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맡은 일을 묵묵하게 수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순식간에 무책임한 인간이 됐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장이 매장에 나오지도 않고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한다면서 무책임하다고 욕을 했고요. 직장에서는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 무책임한 직원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무책임하다는 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한 책임감이라는 건 제가 살아오면서 간직해온 제 신념이었고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직장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가게에도 자주 나가서 일을 할까?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때 제 마음은 편했겠죠. 하지만 사업적으로 성장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책임감을 내려놨고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는 칼퇴근을 했고 가게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점장님에게는 제가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상권조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책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직장 다니면서 1년 만에 4개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고요.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맡은 일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성공하려면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란 건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 게 사업이에요. 현재 내가 맡은 일을 다 열심히 해서는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인 노래방 사장님도 예전에 저처럼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맨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 잠들면 집안일 하고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목표가 없는 분이라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겠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한 이상 이렇게 맡은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업 성장이 안 돼요. 사업가로서 사업 성장을 등한시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그 사장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장님이 지금 직장일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 건 사업가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봤자 퇴사하면 그냥 남이잖아요. 꿈을 가지고 퇴사할 생각으로 창업을 했으면 이제 회사 일은 적당히 해야죠. 딱 월급 받은 시간만큼만 일하고 회사에 헌신하지 마세요. 회사가 사장님 인생 책임져 주나요? 사장님은 지금 남의 회사 일 해주겠다고 내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 사업에 모든 걸 다 걸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 거들어주는 게 사업에 헌신하는 건가요? 사장님이 원하는 건 크게 성공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걸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될 건지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아빠가 될 건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눈앞에 보이는 책임감은 당분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아내분께서 흔쾌히 육아나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업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족이 납득을 못하는 수준까지 사업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죠. 명심하세요. 내가 맡은 일을 대신해줄 직원들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업가는 직원들을 통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나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은 사치예요. 저는 사업 초창기에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에 대한 책임감 다 내려놨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생활비를 풍족하게 갖다주는 가장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맡은 일을 대신해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책임하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속담 중에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두 마리보다 낫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이익을 위해 손 안에 든 걸 놓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일반 사람에게는 욕심내지 말라는 명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가는 절대 새겨듣지 말아야 할 속담입니다. 한 멍청한 사업가는 쉽고 빠르게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무작정 덤불 속으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물론 새는 다 놓치고 말았죠. 반면에 제대로 된 사업가는 손 안에 새 한 마리는 그냥 내려놓고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밖에 없는 촘촘하고 질긴 그물을 차근차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사업가는 새 두 마리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얼마든지 더 많은 새를 잡아낼 수 있는 튼튼한 그물도 손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물을 만들어낸 사업가에게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새 두 마리를 잡아내기 전까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옆에 멀쩡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잡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사업가의 숙명입니다. 내가 완벽한 그물을 만들어서 새 두 마리를 잡아내기 전까지는 나를 무책임하고 위험한 몽상가 취급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의 묘미는 어떤 일을 대충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다간 모든 걸 다 망치게 되거든요.